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르틴 루터 22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루터가 어떤 어려운 일들을 처리해 나가면서 본의 아니게 잘못과 실수가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또 시달리게 되었고 악평을 받기도 하고 힘든 과정들을 겪어갔다. 이런 내용들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루터는 독일 그리고 더 넓게는 유럽 전역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큰 사상적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오히려 당대에 살아있을 때보다 그 사람이 이뤄놓은 어떤 일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후의 사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난번에 제가 루터가 어렵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이런 게 있다고 했습니다. 루터는 제후들에게 분명히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스스로 판단해서 법을 제정하고 백성들을 다스리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 이 제후들이 성경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루터에게 서신서를 보내서 물어봤고 루터는 그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답을 달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또 나중에 이후의 독일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루터는 분명히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물론 개인의 해석이긴 하지만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제후들에게 어떻게 통치하고 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조언을 주고 권유를 해줬어요. 답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곧 이후에 있어서 독일의 사회와 시민 구조, 그리고 이 법이 결국에는 루터의 해석을 통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법과 사회 구조, 질서들이 짜여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회에 이후에 있어서 후손들에게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친 것이 되겠습니까? 놀라운 점은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어떤 게 있죠?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이런 힘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비와 긍휼과 관용을 베풀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죠, 성경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조차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도 힘없고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과 배려와 자비를 베풀면서 이들 역시도 함께 잘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다스려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근거로 루터가 해석을 해서 제후들에게 전달해줬고, 이 제후들이 당장 갑자기 기질이 바뀌고 어떻게 할 수는 없었겠지만, 법을 만들어 놓으면 법은 계속 남고, 이것이 나중에 어느 정도 개정 증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흐름이라는 것이 그대로 후대로 이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즉 독일에서 나중에 복지 제도라든가 이제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배려한다라든가, 또한 여자에 대해서도 인권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많이 인권에 있어서도 좀 좋은 쪽으로 이제 더 여성의 인권이 강화되고 보호되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될 수밖에 없게끔 어떤 시작과 초석을 마련한 사람이 루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너무도 강조했던 것, 그리고 심지어는 루터를 반대하는 사람들과의 토론과 회의장에서도 루터가 강조해서 폈던 논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거였어요. 그 이전에는 여러 가지 스콜라 철학이라든가 천주교의 전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섞여가지고 좀 애매모호하게 해석된 것들을 가지고 사회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천주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루터 같은 경우는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고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해줬고, 이걸 통해서 법을 제정하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제후들은 어쨌든 이 루터파 안에 있었던 이 제후들은 이것들에 대해서 대부분 다 동의를 했고, 그래서 독일의 법은 앞으로 쭉 복지 체제라든가 여러 가지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더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 독일뿐만 아니라 성경에 이래서 법이 이래야 된다라는 이 구조는 이후에 이제 칼빈이라든가 스위스 그리고 프랑스 지역에까지도 여러 가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영국 역시도 나중에 영향을 받게 되고요. 이따 건너가게 되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 성경의 기본 토대로 돼서 유럽의 법이 영향을 받고, 거기서 복지 개념이라든가, 그리고 나중에 더 나아가서 인종차별의 문제에 있어서까지도 역시 관용을 베풀고
노예들에게도 인권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이런 사상까지도 더 이제 퍼져나가는데 이제 근거 개념이 된 것이죠. 놀라운 어떤 영향력을 끼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뭐 개신교고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잘못된 부분을 또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주 치명적인 게 하나 있었는데요. 루터가 살던 이 1500년대 시대에는 유럽인들 대다수가 유대인들을 다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 심지어 유행가 같은 것도 있어요. 노골적으로 불러도 유대인들이 뭐라고 못하는, 뭐 유대인들은 뭐 개, 돼지의 뭐 사악한 사람들이고 욕심만 가득 찬 나쁜 사람들이다. 뭐 그래서 이런 유행가 같은 게 유럽에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히틀러만 유대인을 학살하고 괴롭힌 게 아니고요. 그 이전부터 유럽인들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을 거의 다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사람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중세에서도 이제 그 율법에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이제 이웃들에게 돈을 꿀 때 형제 자매들 간은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돈의 흐름이 잘 생기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자를 쳐서라도 돈의 흐름을 굴리게끔 할 만한 이 고리대업을 유대인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이 중세 교회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치부하게 되고 돈에 있어서만큼은 제법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많아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죠. 하지만 어쨌든 고리대업을 한다는 건 뭡니까? 굉장히 탐욕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빚진 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사악하고 잔인하게 대하는 이미지가 있죠. 안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싫어하는 입장이었는데 탐욕스럽고 돈을 밝히는 또 이제 종족 이렇게까지 또 이제 이미지가 바뀐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니스의 상인에서도 이 돈을 꾸은 자에게 돈을 못 갚으면 살점을 도론해서 받아낸다는 그 극악무도한 생각을 한 사람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루터 역시도 그럼 이제 태어날 때부터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듣게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좋게 볼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뭐 그런 유행가라든가 뭐 이런 거 듣고 뭐 자기도 이제 흥얼흥얼대기도 했고 또 도시에 보면 유대인들이 지내는 곳은 대부분 도시 중심지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외곽에 좀 허름한 지역에 안 좋은 지역에다 모아놓고 이들을 차별 대우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건 이제 굉장히 알려지지 않은 부분인데요. 루터의 전기문에 있어서 잘 기록이 안 돼 있는 부분인데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루터가 이제 죽기 한 2년쯤 전에 딸이 죽는 일을 발생을 하고 이 일로 인해서 엄청나게 상심을 합니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원래 안 그래도 전부터 유대인들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노년에 자기 루터파 교회에 이 유대인들을 받아들이려는 시도를 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들을 포용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또 루터는 대노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나는 저들에게 은혜의 손길을 뻗었는데 저런 무지막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조차 거절한 사람들이 또 내가 시도하려고 하는 이 은혜의 어떤 시도조차도 거절했다라고 해서 대노를 하면서 논문에 이제 쓰면 안 되는 논문이었는데 막 논문에 이런 글을 썼어요. 뭐 유대인들이 없어져야 하는 이유 막 하고 뭐 저들은 뭐 교회도 뭐 화합하지도 못하고 또 이제 사회 악으로서 이제 고리대업이나 하고 있고 뭐 어쨌든 막 몇 가지 이렇게 쭉 나열을 하면서 유대인들은 차라리 없어져 버리는 게 낫다라고 하는 이런 글을 말년에 쓴 일이 있습니다. 대단히 슬픈 일이죠. 근데 루터가 그럼 말년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된 배경은 뭐냐? 나쁜 일이고 잘못한 것인데요. 또 이제 그 배경 자체를 보면 또 이해는 안 가는 건 아닌 게 루터의 인생 자체가 계속 논박을 주고받는 일이었어요. 계속 물어보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틀렸다 하면서 막 따지기도 하고 뭐도 하고 막 하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고유의 그 신학적 입장에 대해서 포기할 수 없고 그걸 지키고 완고하게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답을 주는 일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싫건 좋건 루터는 완고해지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 노년으로 갈수록 그래서 실제로 루터의 문서나 기록들을 보면 노년으로 갈수록 되게 표현도 세지고 거칠어지고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가감없이 아주 심하다 할 정도로 막 비판의 글들을 막 날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들은 다 충격을 받거나 상처를 받게 되는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노년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 유대인들을 비난해서 없어져 버리는 게 낫다라는 식의 결말을 맺은 이 논문이 그대로 남아 있다가 나중에 이제 히틀러가 이제 이걸 보고 딱 아주 이제 좋은 자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독일 시민들에게 쭉 뿌려버립니다. 루터조차도 이제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종이었던 루터조차도 유대인들을 이렇게 거절하고 끔찍한 종족으로 봤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학살을 하는데 이제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그리고 실제로 그 많은 그 독일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걸 보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루터는 독일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라 했죠. 독일의 법이라든가 사회 구조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루터가 성경을 근거로 한 해석들을 근거로 제후들이 법을 만든 게 대단히 많기 때문에 사상적으로 루터가 이후에 있는 후손들에게 있어서, 독일 국민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루터조차도 이제 유대인들을 가혹하게 대해도 된다는 식의 논문을 남겨버렸고, 이것은 후대에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무시하는데 악용되는 형태로 또 쓰여지기도 했다. 이런 또 흑역사가 또 있기도 합니다. 이후에 다음에 또 이제 좀 나눌 부분은, 루터의 동료들 중에 이제 교리적인 차이로 인해서 돌아서서 떠나버린 사람도 있다라고 했죠. 근데 돌아서서 떠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 곁에 계속 남아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또 가까워질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루터가 유명 인사가 되고, 사실상 이제 빅스타가 된 건데, 유럽에 굉장히 이름이 있는 알려진 사람이 된 것인데, 이것이 또 장애물이 돼서 오히려 사람들과 가까워지기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루터는 그냥 지위적으로는 비텐베르크의 일개 교수에 불과했고, 물론 비텐베르크는 루터의 명성 때문에 이제 엄청나게 유명해졌고, 그 비텐베르크 대학에는 이제 사방에서 유럽에서 유학생들이 굉장히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대학교가 발달하고 규모도 커지고 이런 상황이었고, 이 상황에서 루터가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대학교에도 출신인 사람들이 그 시의 의원들이 되고 각 지역에 이제 유명 인사가 되면서 루터가 강의하는 대학에 있던 사람들이 또 엘리트 계층을 또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김과 영향력이 상당히 커지죠. 또한 제후도 직접 루터는 아련할 수가 있었고, 제후들 중에는 루터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어서 세금도 면제해 주기도 하고 이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추천해주면 일자리도 생기기도 하고 막 이런 정도였단 말입니다. 그러니 루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또 갈등 구도가 생기냐. 루터와 신학적으로 일치하진 않는데 루터의 도움을 받고 싶어하고 루터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때문에 루터와 주변에 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좀 제법 많았고, 그러다 보니 루터와 딱 뜻이 맞아 떨어져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아주 최측근 중들에서도 그게 크게 많지는 않았다. 다 같이 옆에서 있고 돕는 사람들이 많긴 했지만, 그래서 막상 아주 친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리고 역시 아내와 가족들이 루터에게는 진지한 근거와 기반이 돼주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믿고 가까워지는 사이가 되기가 좀처럼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루터의 환경 자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스타성을 띠게 되었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신학사상을 굳건히 지키면서 또 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다른 신학적 입장을 잘 동의해주지 않았고, 근데 또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루터의 도움이 또 필요하기는 하고, 이러면서 어중간하게 또 옆에 붙어있던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이제 물론 루터를 돕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가까운 사람들은 아닌 이런 관계가 굉장히 많이 놓이게 되면서 루터 역시도 우리들이 겪는 어떤 인간관계 어려움을 동일하게 겪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